먼저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신복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신복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이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이 자리에도 자녀, 친척, 주변인들 중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류터미널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자 서울시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과거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해 지하 1, 2층에는 물류터미널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최고 39층 규모의 주거와 여가시설 등이 들어간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도에도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물류터미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동대문구 주민들의 반대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15,000명의 서명을 받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극심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전 서울시장님께서 2017년 9월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를 방문한 후 현장에서 2026년까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동부간선 도로를 지하하면서 물류터미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지역 주민들이 화물 차량은 볼 수 없게 하겠다고 그 당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런 약속은 현재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과거 주민들이 우려하던 안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물류터미널 건립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문은 깊어지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장안동 물류터미널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기 미래공간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 기획관 홍성기입니다. 너무 돌아갔다. 이만큼만 더. 너무 돌아갔다. 잠깐 돌려줘. 장치를 쳐줘야 돼. 네, 약간 돌려주세요. 기획관님, 그 동대문구 주민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장안동 물류터미널 연면적은 24,220제곱미터이고 일일 물동량은 2022년도에는 182.1톤, 2031년에는 203.7톤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31년 기준으로 일일 화물 발생 교통량을 예측하면 소형 화물차는 509대, 중형 화물차는 62대, 대형 화물차는 2대로 총 573대 화물차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물동량과 화물 발생 교통량이 산출되는지 일일 총 573대의 화물차가 어떤 경로를 통해 물류터미널로 출입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해하고들 있습니다. 더욱이
설명의 자료에는 정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향후 건축 계획에 따라 일일 물동량이 변경이 되고 구체적인 적용치에 따라 차종별 발생량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 자리에서 물류터미널의 물동량과 교통량 그리고 화물차 이동 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주민 설명의 자료처럼 이후 건축 계획과 적용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물류터미널 화물 차량인 약 573대가 유출입이 예상됩니다. 이는 뭐 정밀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어서 본 개발 계획과 유사한 최근에 3년간 물류 시설의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비교해 봤을 때 동부 물류터미널의 일일 물동량이 약 204톤 정도 되고 그걸 화물 차량으로 환산했을 때 값이 된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업무 시설 등으로 하루에 한 2,300여 대 정도 유출입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약 2,900여 대가 되겠습니다. 물류 차량하고 일반 차량은 모두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특히 물류 차량은 진입과 진출을 분리해서 진입은 사가정로에서 지하층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진출은 그 이면도로인 장안 법권로 방면으로 분산 계획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 발생량은 현재로서는 추정값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교통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보완 작업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 세세히 따지기는 어렵지만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11톤 차 2대밖에 안 들어간다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에서만 표시를 하셔가지고 결국 보니까 중형차도 60여 대가 있다 보니 갈수록 양파 껍질 벗기듯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신의 눈으로 바라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물류터미널 부지는 동대문구 최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심부로 접근해 나가려고 할 때는 복잡한 서울 시내를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사가정로로 이렇게 분산한다 하지만 사가정로에서 그 차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내라든지 중량구라든지 인접한 구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주변은 동부 간선 도로와 중량천이 인접해 있고 실제로 장안교를 통해서 중량구로 바로 진입할 수 있지만 지금도 거기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 구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건립 이후 일일 발생 교통량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라면 교통 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장안교를 건너면 바로 용마 터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 정체 문제가 아마 동대문구에서만은 그치지 않고 중량구에도 확산될 우려가 많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에 나가보시면 차들이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터미널 건립 시 차량 통행량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추산되고 계시는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이 다소 저희가 믿기에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지금 작은 글씨로 쓰여있던 물동량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 물동량에 거기에다가 15%를 적재를 할지 어찌할지 모를 때 그거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량이 통행량이 많아질 거라는 염려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교통 정체 부분이라든지 정확한 수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약 2,900여 대 예상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제 심야 시간대를 제외한다고 봤을 때 산술적으로 해보면은 교통량 증가를 해보면은 한 1분에 3대꼴 정도의 교통량이 늘어나는 셈이 되고요. 현재보다 1분의 3배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정상화되는 시점 2031년을 기준으로 한 교통성 검토 결과는 주변 교차로에 미치는 교통 지체가 최대 2.5초 정도로서 교통 서비스 수준에서는 그렇게 많이 악화되는 걸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치 믿어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 그 현재 상황이 교통 정체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화물차 발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정체에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우려가 정말 큽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뉴스에서 보듯이 그 화물 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정말 하중이 큰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인명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도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높아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나 화물 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낮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터미널 건립으로 갑작스럽게 주택가에 화물차가 다니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총 573대로 예측되는 물류 차량은 대부분이 1톤 소형차입니다. 그리고 1톤 소형 중에서도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그 택배 차량은 전기차로 교체되기 때문에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우려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5톤 이상 4.5톤하고 11톤 중대형 차량은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하고 낮에는 운행을 금지토록 하고 아침 7시 이전하고 밤 9시 이후에만 운행토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실 만큼의 화물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물론 저희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넓혀지는 것도 아니고 차량은 늘어나는데 수치로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해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현재 물류터미널 부지 주변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하면서 도보로 9분 이내 직선거리로 치면 650m 이내에는 9개의 초중 고등학교가 수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전의식이 취약한 아동들이 다수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더 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처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9차례 사전 협상을 하면서 교통계획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전면에 사가정로하고 그 부지 주변으로 해서 무조건 다 1차로씩 확보하고요. 그리고 미개설도로 일부 구간 하면서 총 이 사업부지 중에서 약 1,600평방미터를 도로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정체를 약간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 관리 계획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동대문구 그리고 사업 시행자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 운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자, 사전 협상을 지금 9차례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기획관님, 혹시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나요? 저는 2차례 나가봤습니다. 2차례 나가보셨나요? 예. 그러면 협상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관계자들을 좀 만나보고 오셨나요? 협상 과정에서 그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을 그 저희들 주민의 의견은 경청을 안 하고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그 동대문구청 통해서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들으셨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 통해서.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또 구청 주재로 해서 2차례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은 지속적으로 경청. 주민 설명회 때 다 오셨어야죠. 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물류터미널 부지를 물류시설은 지하로 하되 지상부는 최고 39층 규모로 주거, 업무 판매, 주민 편의 시설이 포함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복합 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율은 총 29.47%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48억 원입니다. 이 중 602억은 시설 공공 기여를 통해서 서울형 키즈카페, 각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입체 보행교, 중량천 친수공간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과 중량천 친수공간 조성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공공기여에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 공공기여 246억 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20%에서 30% 사이의 비율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얼마만큼 배분될지 알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해당 금액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동대문구에 실제 배분되는 현금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관님, 이렇게 조용하던 주택가에 화물차가 다니면서 안전, 교통, 환경, 오염 등의 온갖 피해를 겪어야 하는 동대문구 주민이 서울시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하기에는 물류터미널 공공기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물류터미널 공공기여에서 지금보다 더 동대문구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물류터미널 개발에 따라서 그 개발 이익은 가급적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현재 공공기여 계획은 그간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각 부서별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한 건데요. 총 848억 중에서 246억 원은 마땅한 용처가 없어서 현금으로 기부 체납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업자가 물류터미널 부지 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설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대문구와 지역 주민들께서 의견 주시면은 이 246억 원의 비용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획관님 두 번이나 동대문구 나오실 때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분들이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1차 그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주민들의 의구심도 많이 풀어졌을 텐데 그날은 주민들의 원성만 더 자자하고 오히려 반감만 갖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혹평이 자자했습니다.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잘 읽어주시고 수치로만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만 보실 일이 아니고 그 지역이 오랜 세월 잘 알고 계시다시피 75년도에 도시계 시설로 인해서 화물자동차 부지로 선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화물자동차 도시계획 시설이 50년 전에 정해진 걸 계속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났다라는 이유로 그 지금 중심지에다가 물류센터가 터미널이 들어오는 거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공간기획관님 그 이상의 답변은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이제 앞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그 물류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상 저희가 1975년도 8월에 최초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가 이제 일시적으로 화물 자동차 정류장이었다. 지금 경제나 물류 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기능이 쇠퇴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나대지로 있는 곳입니다. 결국 그 부분이
앞서 시장님 때도 거기를 물류 터미널로 해보나 이런 많은 고민들은 하셨지만 그게 거의 50년 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정해진 부분이 얼마나 세월이 많이 갔습니까? 주거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다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70년대에는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주변이 좀 아파트도 별로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은 부지 주변이 대부분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거주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좁은 부지 면적, 부정형 공간 등으로 물류터미널 개발이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는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및 주거지 인접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화물 자동차 중심의 공동 물류 체계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도심에 근접한 주거 밀집 지역에 비록 친환경이라 하더라도 화물 자동차가 다니는 물류 터미널을 건립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해당 부지는 1979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상 화물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이미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개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건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특히 최근에 그 부지가 자동차 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다른 도시개발 압력이 요구되다 보니까는 아마 주거 지역 내 주거 기능과 물류 기능을 같이 복합화하는 걸로 아마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권역별로 저희가 필요한 물류 시설은 적정 부분 확보를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가 이미 자동차 화물 정류장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복합 시설을 지금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권역별의 의미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물론 이제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지만은 뭐 25개 구청까지의 권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동남, 동북, 동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을 나눠서 물류 기본 계획상에 그래서 물류량을 가지고 결국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서는 물류터미널은 인근구의 물류량까지 그쪽에서 커버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물류 기본 계획상 이미 동대문구에 필요한 물동량이 물류는 이제 예, 일단 기본으로 넣은 예. 상태에서 물동량은 어차피 그 업자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동대문구에 필요한 물류량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동대문구에는 네. 그만한 물류량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 저희가 연간 분석을 해보니까 동대문구에 약 212만 톤의 물동량이 발생을 하고요. 원인도 아시지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차량들이 또 경기도 인근에서 동대문으로 하루에 약 2,900대 정도의 차량 해물차가 진입하고 그러니까 있는 걸로 용마 있습니다. 터널을 거쳐서 저희 장안교로 들어올 때 지금도 정체가 대단합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동대문구보다 중량구 쪽의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일단 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부 물류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일부 주민들은 복잡한 서울 시내를 관통해서 도심에 근접한 장안동까지 물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은 정말 사업성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 계획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주변 여건이나 세월이 오래 갔음에도 계속 고수하시고자 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이라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다음번 서울시 물류 기본 계획에서는 장안동 물류 터미널 부지에 대한 입장이 조금 변경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사업은 국토이용 계획하는 법률과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해당 부지 소유자가 사전 제안을 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사전 협상이 마무리됐고 지구 단위 계획이 연람 공고 중에 있어서 관련 절차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루어짐작 말씀 예. 잘라 죄송한데 미루어짐작 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만큼 그러니까 39층이라는 용적률을 받았겠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물류터미널이나 이런 데 보면 임대료 부분 때문에 시내 쪽에 들어오기 어려운 거는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권으로 외곽으로 물류터미널 센터들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그렇게 들어올 때는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자인들 개인 땅이라고 하기에는 그 업자인들 수익이 용적률이나 어느 쪽으로라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은 2018년때 수립한 물류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내년 23년부터 다시 서울시 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동대문구라든 다른 지역별 물류량들을 다시 또 조사를 할 건데요. 그거는 또 별도로 조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실장님 2018년도 서울시 물류 기본 계획에 따라 장안동 물류 터미널이 건립이 되면 매연 방지 등을 위해서 친환경 차량인 정규 화물차만 출입이 허용될 거라고 늘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배기 가스보다는 차량의 타이어 마모와 브레이크 작동으로 발생하는 분진에 따른 환경 오염이 최대 1000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젤차에 비해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차체가 무거운 편인데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하중이 큰 전기 화물차가 더욱 많은 분진을 발생할 것이라고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 무슨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환경적으로 아마 대형 차량들, 특히 택배 네. 차량들이 많이 진출입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하실 건데요. 앞에서도 관련 기획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해당 시설에 가능하면 물류 시설을 지하화로 놓고 주민들과 차량과 행동 동선을 분리해서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또 대형 차량들의 입출고 시간을 새벽대라든가 야간 시간대로 해서 주민들이 일상과는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 속에 들어가는 물류 시설들이 소규모 또는 스마트 물류 시설들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물류 시설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주민들의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부분 신경을 최대한 써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교통실장님 답변 일단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가 다 돼가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시장님께서 단상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들으셔서 저희 지행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실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2015년에도 주민들 반대가 엄청 심해서 그때 한 15,000명이 탄원을 냈고 이후에 또 진행이 되면서 한 10,000명 정도가 주민들이 반대 의견에 이렇게 서명들을 해가지고 시에다 접수한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동대문구청에서는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2차례 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 잘 껴야 되거든요. 적어도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그날 참석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신 상태에서 동대문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설명회가 됐다라는 이런 호평을 좀 받았습니다. 2차의 설명회는 저희가 10월 31일 날 그날은 이제 동대문 구청장님이 참석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해서 나름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셨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솔직히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이었고 사업 설명회도 정말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1차 때 제대로 가지 못한 여파가 2차 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물류터미널 건립 문제는 지역 주민과 제대로 된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원활한 추진은 정말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류터미널과 관련된 그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지 차는 대형차 11톤 2대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물량 굉장히 적은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형차, 소형차가 있고 들어가는 진입도 앞에만 딱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 차가 날라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동네 문구를 관통을 하든지 중량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수록 다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혹과 불신의 그 눈높이 이거 바꾸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그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님도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려와 좀 염려를 한번 같이 더 되짚어 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히셨습니다. 지난 10월 시장님께서도 자치구와 동행하는 소통, 자동 소통 계획을 밝히면서 자치구 지역 현황은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점검하고 자치구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현장은 아니지만 동대문구 현황을 좀 보시기 위해서 홍농바이오센터라든지 이렇게 다녀가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와 동대문구 그리고 지역 주민이 물류터미널 건립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갖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예 기간은 물류터미널 건립 문제를 보류하는 소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해법을 찾는 생산적인 목적으로 좀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물류터미널 문제는 보류가 아닌 해결을 위한 유예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뭐 모든 걸 다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 질문을 주시니까 서울시의 원론적인 입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 동부 물류 터미널 건립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는 많죠. 공동체가 유지되기 네. 위해서 설치해야 될 또 꼭 가동돼야 될 여러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자원 회수 시설, 또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또 주민분들이 원치 않으시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비롯해서 각 자치구가 나누어서 힘든 사정을 공유를 해야 되는, 그래야 서울시 1,000만 시민의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시설물들이 각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물류터미널 시설이 그 지역 주민분들에게는 다소간의 불편을 끼칠 가능성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을 끼칠 가능성을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많이 지연되어 왔고요. 또 제가 상황을 판단하기로는 그곳이 나대지 형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오히려 그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더 끄는 게 해법이 아니라 아마도 만들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서울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또 그 지역사회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이번 기회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 부분은 시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저희 지역만의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구에서 서로 공동체가 나눠 안아야 될 분 때문에 시장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대주로 있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 정서가 물류터미널만 빼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를 좀 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어찌 됐건 물류센터는 물류터미널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있지만 저희가 그 공공기여 부분을 제 입장에서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지금 공공기여에도 임대주택이라든지 수변공원 조성, 이건 서울시가 원래 그거하고 무관하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여에다 집어넣는 부분은 오히려 주민만 자극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다 일부의 주민들은 그쪽에 쇼핑몰이라든지 어떤 문화공간 내지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 와야지 시나 구가 필요한 그 높이의 시설은 정말 아니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님, 동대문구는 그동안 이렇게 좋은 시설만 있었던 것은 정말 아닙니다. 저희 그 기피 시설인 서울보 관찰소가 들어와 있어서 정말 늘 저녁 때가 되면 불안들하고 낮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다 나열하겠습니까? 저희도 힘든 부분을 기피시설을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서울 대표 도서관이 동대문구 오며 그게 정말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구유지 대토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너무 많지만 저희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마 서울시에 저가로 교환하며 많은 부분을 일정 부분은 동대문구도 좀 희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그간 동대문구 희생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라도 도시계획 변경 한 번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혹여라도 진행이 될 때 주민들의 눈높이가 어딘지 좀 서울시에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좀 해결 방안 좀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시장님께서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를 한번 방문하셔서 지역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장안동 주민들도 개발은 원하고 나대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류 터미널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있을 때 아마 장안동 주민들이 시장님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한번 시장님 현장 방문 기대해도 되겠죠? 예,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하겠고요. 네. 지금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미 1979년도에 화물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서 그동안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법정 계획인 물류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물류 터미널을 건립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의원님과의 질문 답변을 듣고 계신 지역사회 분들이 많이 실망하시겠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물류 시설을 건설해 나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음식물까지도 전부 배달을 시켜서 먹는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 시설의 필요성은 아마 저보다도 의원님보다도 아마 주민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류 시설이 서울 시내 어디에도 이런 정도의 형태로도 들어갈 수 없다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주민분들께도 간곡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부분과 겸해서 주민들이 정말 시장님이 지금 그 공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만큼 같은 시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동대문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구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치하시는 건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각이 시장님 생각과 같은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하여간 주민의 생각을 주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와 있나를 잘 봐주시기를 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그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과 서울시의 행정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도시계획 시설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편하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75년, 최종적으로 아마 9년도에 화물 자동차 부지로 선정됐던 부분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